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요. 아파트의 공동 전기요금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전설의 아파트 관리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산 보네르 빌리지 조현식 관리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두 번째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 작년 5월에 뵙고 네. 지금 9달 만에 또 뵙는 건데 청취자분들께 그 사이에 저희도 좀 새로운 청취자분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다시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는 이제 경기도 안산시 호수동에 위치한 634세대 주로 이제 중대형 평수로 이루어지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조윤식 관리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퀴즈 정답을 이제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퀴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마이너스 전기요금 찍힌 관리비 내역서를 들고 오셨었거든요, 과장님이. 올해는 어떤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기후 퀴즈 정답부터 공개할게요. 거듭되는 전기요금 인상 속에서 공용전기료가 마이너스로 찍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안산의 보네르 빌리지. 600여 세대 주민들이 매월 전체 수백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힌트, 비결은 이 아파트 옥상에 있습니다. 1번,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2번, 모든 주민들이 자린고비라서 전기를 아예 안 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최숙자님이 우리 아파트가 그 아파트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거기 근처에 사는데요. 이제 저녁밥 다 짓고 편하게 듣고 있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 그렇게 쓰셨어요. 그 인근에서 다 아시나 봐요. 이웃 아파트 분들이. 예, 아무래도 저희 보네르가 조금 환경적으로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쪽으로는 많이 홍보와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에서 많이 견학들도 오시고 그렇군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 보니까 또 한종애님은 공동 전기료가 마이너스라니 신기하네요. 많은 아파트에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지으면서 문자를 보내려니까 젖은 손을 닦아가면서 써야 합니다 하셨는데요. 저희 저녁으로 오면은 저녁밥 짓는 시간이라 주부 애청자분들이 많이 못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6174님 새싹 문자인데 어디 있는 아파트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러셨고요. 진짜 이게 엄청난 소식이죠. 공동 전기료 마이너스다. 그리고 이제 다 정답이어가지고 정답을 다 섞어서 보내주셔서 제가 생략하고 읽고 있어요. 장기영 님이 자린고비는 절약 정신이 강한데 전래동화에서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1번 태양광 패널이죠? 하셨는데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과장님? 예, 정답은 1번.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6619님이 저도 설치하고 싶은데 우리 집은 동향이라서 못하고 있어요. 아들이 태양전지 전공 박사인데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이게 동향이면은 태양광 설치했을 때 효과가 많이 없나요? 일단은 태양광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아야 돼요. 근데 동향이다 보면 아무래도 정남향보다는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그 발전량이 적으면 효율이 많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렇군요. 이게 방향하고 또 연결이 되는군요. 그런데 여기 저의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제가 아무리 전기를 아껴도 이 공동 전기 요금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전기 요금을 올리니까 공동 전기 요금을 똑같이 써도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보다 올랐는데 공동 전기 요금은 도대체 어디서 쓰는 전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건가요? 일단 공동 전기는 세대 안에서 쓰시는 전기 외에 모든 전기를 공동 전기로 보시면 돼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그럼 가로등에서 쓰는 것도 일단은 가로등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에 수도라든지 이런 게 공급되려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또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데 전기에 모든 들어간 뭐 집수정 펌프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전기들을 공동 전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려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기니까 나는 안 썼는데 왜 나오냐 이럴 수가 없는 거네요. 사실 공동 전기 요금은 그런 요금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그럼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엘리베이터도 공동 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아파트들은 대부분 따로 부과를 해요. 엘리베이터 전기료로.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공동 전기료 중에서 하나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안산 보네르빌리지 630여 세대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로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절약이 되나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 태양광 발전 패널 용량이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198kW. 그래서 이렇게 풀로 막 발전을 했을 때는 1시간에 198kW를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한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월 평균 전체적으로 공동 전기료 절감 금액은 한 150에서 200만 원씩 정도씩 절감이 되고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각 세대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전기요금도 찍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도 요번 달 지난달에도 마이너스였나요? 이게 이제 매월 마이너스 되는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일조량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발전 시간이 보통 한 4시간 정도는 돼야 돼요, 하루에. 근데 이제 흐린 날이라든지 뭐 눈이 왔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발전량이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전기 사용량 자체가 그 겨울에 제일 많이 써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난방 때문에 그런가요? 난방도 그렇지만 일단 저희는 동파 방지를 위해서 열선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겨울철이 제일 전기 공동 전기로도 많이 쓰지만 또 반대로 발전량은 또 적어지니까. 적죠. 왜냐하면 일조 시간이 적잖아요. 한마디로 해가 짧으니까. 그래서 겨울철에는 주로 이제 많이 마이너스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공동교육이 절감되는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절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많이 써서 마이너스가 아닌 거지 절감되는 액수는 2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그렇구나. 그럼 평상시에 마이너스 전기요금이 1년에 한 몇 번 정도 찍힐까요? 6, 7, 8원? 일단은 한 6개월에서 8개월분 정도는 공공요금이 이제 마이너스로 부과가 돼요. 그러고 나서 한 연간 세대당 저희가 이제 평수가 한 4가지 평수가 되는데 한 중간 평수 기준으로 했을 때 연 한 3만 원 정도 오히려 차감이 되는 거죠. 공동 전기료가. 오히려 다른 아파트는 뭐 한 10만 원 정도 부과될 거를 저희는 3만 원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죠, 지금. 근데 이게 마이너스다면은 얼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영원히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지? 그거는 뭐 한전에 전기를 파는 건가요?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뭐 부가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전에서 전기를 저희가 이제 가져다가 공급받아서 쓰잖아요. 그래서 세대에서 쓰는 전기와 공용 전기를 나눠요. 하지만 한전에다가 저희가 불입하는 금액은 전체 한 가지로 불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세대에서 전기를 쓰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부가를 대행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플러스해서 공동 전기를 플러스해서 이제 한전에 보내는데 세대에서 걷어들인 돈이 오히려 공용 전기료를 포함했는데도 한전에 줄 돈보다 남는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마이너스. 그렇구나. 여러분 흥미롭죠? 지금 고지서 받을 때마다 떨리실 텐데 4부에서 이어서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네, 4부에 이어 5부에서도 아파트 공동 전기요금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전설의 아파트 관리과장님, 안산 보네르 빌리지 조현식 과장님과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청취자분들 보니까 많이 놀라셨어요. 전기 공동 여기 3277님 공동 아파트 전기 절약 대단합니다. 그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네요. 그러셨고요. 3769님 그 아파트는 태양광 설치해서 주민들이 행복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 걸 막 우리 동네도 하고 싶다 해도 이게 뭐 건축법상 쉽지 않다는 얘기들을 하던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일단은 뭐 건축법상으로는 일단은 건축법상에 문제가 안 되는 시공 설계라든지 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선반이 돼야지 같이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건 맞는데 이거보다도 일단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좀 있어야 돼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왜냐면 필요하다. 이게 그 설치 비용이 일반적으로 입주민들이 그 공동으로 그거를 투자하시기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공인된 설치업체에서 이제 건축법상에 맞게 설계하고 하는 거는 이제 건축 전문가들이 이제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행위허가라든지 행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동의가 또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정부와 지자체 그다음에 입주민 그다음에 공인된 그 설치업자 요게 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설치가 돼야지 요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쪽에서만 이거 설치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논의들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맞습니다. 그 설치를 그러면 보네르 빌리지도 설치를 할 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정부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정부에서 공인된 설치 업체의 이제 그 설계 감리와 이제 시공까지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됐죠. 그 사실 아파트에서 각 세대별로도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옥상에서 공용도 하지만 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몇 년 전에는 지원하는 게 지자체별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미니 태양광 설치한 집들은 개별 전기요금도 마이너스로 막 찍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를 계량기를 한번 옛날에 이제 아날로그 계량기 때 한번 계량기를 검침하다 본 적이 있는데 숫자가 거꾸로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저희 이제 전기 쪽으로는 역상 전력이 왜 흐르지? 우리가 항상 그 변전실이나 세대로 공급하는 한 방향으로만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기가 거꾸로 오는 전기가 저희한테 보내줄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집에서 이제 태양광 설치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태양광에서 발전은 되는데 세대 자체에서 전기를 안 쓰면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기가 필요한 대로 어차피 흘러가나요? 전선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부하가 있는 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면 이웃집으로 흘러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웃집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공용 전기 시설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가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세대에서는 오히려 계량기로 저희는 이제 검침과 부과를 하는데 마이너스가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전기요금이 차감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현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스마트 계량기를 또 교체하고 나서는 정확하게 그 역상 전력이 수치로 딱 나와요. 얼마를 남에게 줬는지 다른 집으로 갔는지가 수치로 딱 나와서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 세대에서는 요번 달에 그 어느 정도를 우리한테 도움을 오히려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 그건 고지서의 요금은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그게 순방향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세대로 보내주는 전력을 순방향 전력이라고 그러고 세대에서 저희한테 거꾸로 보내주는 건 역방향이라는데 그 전체 전력이에요. 그것도 하나에. 근데 그 전체 전력에서 역방향을 제외한 순방향만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는 역방향으로 온 전기에 대해서는 남한테 그만큼 더 보내줬으니까 돈으로 더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런 거기까지는 게 아니지만 있으면 또 입주민들이나 더
많이 시설을 확충하실 텐데 네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 전기료가 그냥 차감돼가는. 근데 어쨌든 우리 집에서 안 필요해서 안 쓰는 전기가 다른데 간 거니까 그렇죠. 우리 집에서 쓰는 동안은 태양광이 돌면서 그 전기요금을 절약시켜준 거네요. 복잡하지만 한편으로는 간단하네요. 1세대 한 세대에 발전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발전기에서 발전된 전기를 저희가 쓰고 남은 전기는 딴 데다가 보내준다는. 기부하는 셈이다. 그렇군요. 이제 지금은 스마트 계량기가 있어서 뭐 이걸로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어요. 수치가 딱딱 나오니까. 또 요즘에 원격으로 그 세대 또 지침도 나오기 때문에 이 집에서 그 정도 전기를 또 발전해 주셨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아파트에서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또 따로 부과된다 했는데 보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기에서 전기를 만드는 방안도 있다고요. 요거는 뭐 지금 뭐 논의된 거는 벌써 한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서는 어차피 그 승강기, 고층들은 승강기를 써야 되는 필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또 승강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모토를 돌려가지고 이제 승강 그 카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카가 올라갈 때는 전기를 많이 쓰겠지만 내려올 때는 전기를 이렇게 많이 안 써요. 그럼 안 쓰는 전기를 그걸 다시 그냥 뭐 필요 없는 전기를 방열판으로 해서 열로 방출해 버려요. 근데 그거를 다시 열로 방출된 전기를 다시 전기로 부어오는 거죠. 그런 방식이 이제 그 회생 제동이라고 해서 그런 방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들의 전반적으로 저희 이제 그 안산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보통 한 20년 정도가 넘다 보니까 보통 승강기의 그 사용 내구 연한을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법적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설치하는 데는 조금 이게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왜냐하면 승강기의 또 안전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2, 3년에 승강기를 바꿀 건데 그거를 지금 설치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 보네르 같은 경우에는 전체는 설치 못했지만 한 21대 승강기 중에 한 5대 정도는 설치를 해서 뭐 한번 데이터를 비교해 보고는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들 중에서 엘리베이터 공사 많이들 하잖아요. 요새 보면은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새롭게 바꾸니까 전기세가 좀 덜 든다 이런 얘기하는 건 말씀하신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걸까요? 그런 방식이 아무래도 이제 요즘 신형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갈수록 기계들은 저기 절약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니까 예전 모터보다도 효율이 높고 그러니까 전기를 조금만 줘도 예전만큼 기능을 발휘하는 기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좀 덜 쓸 수도 있죠. 엘리베이터 바꾸고 나서 요금 줄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네르 빌리지에서는 이렇게 태양광 말고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서도 실험을 하고 계신다고요. 음식물 쓰레기 사업을 그러니까 처리 시설을 한 지도 한 7년 정도 됐는데 요거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뭐 지자체별로 지금 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모든 게 지금 거의 처리할 수 있는 포화 상태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요. 음식물도 그렇고 뭐 해서 지금 어떤 지자체는 자기네 그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지자체로 보내가지고 돈을 주고 보내서 처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앞으로 좀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자 해서 그거를 이제 그 LH 연구소에다가 연구를 맡긴 이제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저희가 보네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돼서요.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입주민들이 제일 편하시니까요. 그러게요. 태양광으로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여기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혜택이 많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그만큼 마음을 모아서 이걸 하고 싶어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막 입주민들이 싫어하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좀 그런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 관리하는 직원들도 요거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만든 그 퇴비로 아파트 텃밭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텃밭을
입주민들이 그러면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일단 아니면 1층 저희가 주민들이? 공동 텃밭이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해마다 봄 되면 뭐 상추도 심으시고 뭐 야채류도 채소류도 좀 심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비료나 퇴비 같은 거를 안 사고 저희는 그걸 이제 섞어서 잘 쓰고 있고 그다음에 네. 또 이제 개별적으로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거기도 쓰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집 안에 화초라든지 이런 데 하는 데도 쓰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음식물 처리 시설이지 퇴비 만드는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음식물 처리를 하고 남은 그 이제 그 나오는 네. 퇴비화된 그게 굉장히 소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이렇게 막 널리 줄 수는 없고 퍼나르는 건 아니고 이제 저게 진짜 원하시는 분들하고 네. 저희가 쓰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퇴비 만드는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아예 제로화를 해가지고 다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참 놀랍네요. 그게 각 가정집에 있거든요. 그 기기가. 근데 그게 저렴하지도 않고 덩치도 크고 하니까 그거를 아파트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한다면 훨씬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이렇게 오래 운영해 본 아파트의 관리 과장님으로서 사실 설치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입주민들 동의 얻는 것도 복잡하고 또 어떤 시공사가 될지 돈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그런 다른 아파트 주민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일단은 뭐 제가 어쨌든 저는 이제 시설 관리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이제 관리하는 시설물이 추가된다는 건 솔직히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새로 설치했을 때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옥상 태양광이라는 건 이제 방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할 때는 일단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정부 지자체 지원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인된 업체에서 설치업체에서 자문이라든지 뭐 감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설치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그 입주민들이 제일 나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이제 시공된 아파트, 저희 보네르라든지 주위에 시공된 아파트의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 오셔가지고 그 아파트의 경험들을 실제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시행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일단 제일 필요하다. 사실은 이게 마무리 질문이었는데 저희가 이 청취자분들이 한때 아파트 나무 가지치기에 대한 얘기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관리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더 물어보자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죠? 한 문제 하나 더 여쭤봐도. 뭐 일단은 뭐 그 전지 작업을 원하시는 건지 안 원하시는 건지 그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은 지금 전지 작업을 왜 하는 너무 심하게 한다. 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가지를 처벌해야 되나 이런 게 안타깝다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들이 전지 있었거든요. 작업하는데 그냥 무조건 나무를 다 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침엽수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소나무 중에서도 고가 뭐 적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지 작업을 그렇게 심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바람이나 통풍이 잘 되도록 그 가지를 조금씩 진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관상용 조경수 이렇게 막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주고요. 저희가 강전지를 하는 나무들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느티나무라든지 이건 뭐 1년 지났는데 막 제 키만큼 크는 나무들이 있어요. 뭐 일반 사람 키만큼. 그런 거는 강전지로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매년 전지를 한다면 그거는 인력적인 소모도 있겠지만 기후 환경적으로 또 안 좋은 게 일단은 엔진톱이나 전기톱을 사용해서 쓰다 보면 뭐 엔진톱 같은 매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지를 조금씩 해서 키가 많이 커버리면 또 이제 그 작업 차량이 또 와서 작업을 해야 돼요. 사다리도 올라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의 환경에 맞춰 가지고 키가 너무 크는 거는 강전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소나무라든지 이렇게 고가의 나무들 그리고 침엽수들 그리고 관목류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걸 쳐주는데
이렇게 큰 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몽둥이가 됐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절대로 그거는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또 생각합니다. 잘한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조금씩 잘라주면서 자주 전제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렇게 그렇죠. 잘라주고 예, 가끔 예. 하는 편이 낫다. 예.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그 소나무 같은 거는 절대로 그렇게 치는 적이 없어요. 예. 오늘 관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보죠. 또 어쨌든 관리사무소에서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오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아파트 공동 전기요금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신비의 아파트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의 조현식 관리과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